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대한민국. 전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기적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 감사하는 국가들은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한 번 부탁을 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생기고 있는 지금은 바로 의료 원조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국의 빛에 감동한 국가와 한국의 감동받아 빛을 밝힌 국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레바논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레바논의 언론 더 961은 한국이 밝혀준 빛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에서의 폭발이 세계를 뒤흔든 이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에 레바논의 국기가 투사되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당국이 베이루트 폭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레바논 국기와 함께 붉은색, 흰색, 녹색을 투영할 것이라 발표한 뒤 오후 7시에 조명을 켜서 2시간 동안 그 불을 켜둔 것이라며, 서울시장 대행은 레바논 국민과 베이루트 주민들의 슬픔을 나누고 한국 국민의 애도를 전한다라는 성명을 밝혔다고 기사는 레바논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앙투안 아잠 주한 레바논 대사는 폭발 일주일 후 한국 외교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레바논이 한국으로부터 지원받기 원하는 부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레바논을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용품과 구호품 및 생활용품 등 6천 건의 원조가 이미 지역 한국군에 의해 레바논 당국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원조 이외에도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인 바이오니아라는 한국 기업이 진단키트 1만 개를 기부하는 등 민간 차원으로도 한국의 따뜻함이 전해지고 있어 레바논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레바논의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한국이 빛을 밝힌 경우도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빛을 밝힌 국가도 있는데요. 그 국가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입니다. 스푸트니크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에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는 빛이 밤하늘을 밝혔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졸라 건물에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카자흐스탄 부패 방지국과 협력해왔던 국제마인드 교육원 조규윤 위원장이 양국 간 우호의 표시로 카자흐스탄의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총 중량 1.5톤 5만 달러 규모의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하며, 한때 우리 한국도 도움이 필요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말한 조규윤 위원장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는 카자흐스탄에게 인도적 지원으로 2만 5천 달러 규모에 달하는 방호복 1,000개 이상을 지원하였다고 하며,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양국 간의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역지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두 국가 이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의 한국의 따뜻한 손길이 다다르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그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와중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양국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KF94 보호 마스크 20만 개를 보낸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라는 외무부 트위터의 트윗에서 실수로 북한의 김정은의 이미지를 사용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에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 실수를 재빨리 지적했고 이후에 급하게 이미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죠.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백신 개발 소식,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치열한 백신과 치료제 경쟁으로 현재 개도국들은 눈치 싸움이 한창인데요. 그들 중 일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발 소식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선진국들은 자신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자체적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한국을 대안으로 삼고 한국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자국민이 최우선인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온정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감과 신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음 소식은 의료강국 한국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소식을 전할 텐데요. 미국의 야후 파이낸스는 한국의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첨단 방역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아이콘루프가 한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제주도에 DID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편의가 둘 다 보장되는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발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제주도는 이 혁신적인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아이콘루프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기사는 앱의 핵심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언급하는데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방문하는 업장의 업주들에게는 매우 효율적이며 업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로부터도 해방된다는 것인데요. 9월부터 이 시스템이 제주도 8개 지구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공식 운영될 예정이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관광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확진자 발생 시에는 정보를 결합해 동선을 추적할 수 있고 관광객들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자신의 동선을 체크하고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도 번거로운 부분이 간소화된다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방역 모델 시스템이 또 하나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료, 첨단 기술 분야만큼이나 최근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국방 분야인데요. 이런 대한민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호주의 소식이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의 전략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래티직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 빌 패터슨은 호주와 한국이 더 긴밀한 방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그는 호주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상호 교류를 한 것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호주가 한국 전쟁에서 역할을 감당한 부분이었다면서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자주 받는데 이때 한국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 중국 인민군으로부터의 침략에 직면하자 호주는 재빨리 유엔과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하여 그 침략에 저항했고 그 당시 호주는 18,000명의 인력과 주요 전투원을 지원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회복한 직후라 이런 지원은 작지 않았으며 한국전쟁에서 340명의 호주인들이 사망했고 1,2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현재 호주에서도 잊혀지고 있는 호주의 이런 역할은 한국에서는 기억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의 이런 감사는 진실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방위나 보다 넓은 양국 관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인데요. 현재 호주는 6명의 장교들을 한국의 유엔 사령부에 배치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주한미군의 장성급 장교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주요 훈련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호주가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방위 파트너 중 하나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관계를 그 이상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이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미미했고 헌신, 자원, 열정이 부족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필자는 한국과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고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2013년 양국은 외교 국방장관 연차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이 미국 이외에 이 같은 협정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호주이기에 양측이 더 진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제 그 상황이 변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이전에 대부분의 방어 장비를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 구매해 왔는데 한국으로부터의 방어 장비 구매 시도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호주의 프로젝트 파트너인 삼성 테크윈과 미국의 레이시온이 호주에서 건설하려 했던 한국 K9 자주포 30대를 인수하는 과정이 2012년 정부의 자금 지원 삭감으로 갑자기 취소된 것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은 호주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게 되었고 뒤늦은 취소에 한국은 화가 났었다는 것인데요. 허나 다시 이 프로젝트가 부활하였고 호주의 질롱 지역에 유닛이 지어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현재 한화 디펜스가 독일의 라인메탈과 함께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450여 대의 잠재적 공급자로 선정된 상태라면서, 만약 이번 계약이 한화 디펜스와 성사가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한국 호주 간의 파트너십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그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한화 디펜스에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있고, 시제품 2대가 곧 호주 멜버른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잠시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필자의 의견을 떠나 미국과 영국의 쟁쟁한 방산업체들을 이겨낸 한화 디펜스의 경쟁력이 실로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현재 미국과 영국의 장갑차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는데, 호주의 최종 결정이 미국과 영국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호주의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호주와 중국의 갈등 상황과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나, 한국과 호주 간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이 한화 디펜스가 계약을 따내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국가에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돌려주고,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며 의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어느덧 먼저 협력을 요구받는 위치에 서서 그 치열하다는 글로벌 방산업체 간의 경쟁 가운데서도 당당히 그 입지를 지켜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한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